420의 황혼, 60대 한국 시니어의 새로운 시작. 결심. 서울 반포동 아파트 거실에서 박준수, 62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이 보이는 이 아파트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은퇴 후 연금과 저축으로는 서울에서의 여유로운 생활이 불가능했다.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는 관리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했다. 여보,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호치민에서는 우리 연금으로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아내 이영희, 59세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화면에는 호치민 이군 타오디엔 지역의 현대식 아파트 사진들이 떠 있었다. 수영장과 헬스장이 딸린 멋진 건물들이었다. 베트남 투자비자 DT4면 120만 불만 있으면 1년 체류가 가능하대요. 우리 서울 아파트 팔면 충분하잖아요. 준수는 망설였다. 낯선 나라에서의 노후라니.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다. 서울에서의 쪼들리는 생활보다 호치민에서 월 150만 원으로 훨씬 여유로운 삶이 가능했다. 새로운 시작. 2024년 11월 부부는 호치민 던선역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습한 열기가 그들을 감쌌다. 신차오, 환영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응우옌 씨가 밝게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녀는 지난 2개월간 이메일로 소통하며 아파트를 찾아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이군 타오디엔의 마스터리 암프 아파트였다. 월세 850달러, 약 108만 원, 침실 1개, 발코니에서 420강이 보이는 50평방미터 공간이었다. 로비는 5성급 호텔처럼 화려했고 20층 옥상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었다. 서울 반포에서는 이런 아파트에 월 300만 원은 내야 했을 텐데. 준수는 감탄했다. 관리비 월 35달러, 전기세 평균 70달러, 인터넷 9달러까지 합쳐도 총 주거비용은 월 120만 원 정도였다. 예상치 못한 만남. 입주 2주 차. 준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 중이었다. 러닝머신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옆 기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한국 분이시죠? 저도 서울에서 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김미선, 58세, 3년 전 호치민에 정착한 선배 한인이었다.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한 달에 13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거든요. 미선은 매주 화요일 헬스장에서 만나 운동 팁을 공유했다. 그녀를 통해 준수는 타오디엔의 한인 커뮤니티를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영희였다. 여보, 당신은 친구도 생기고 좋겠네요. 난 하루 종일 아파트에만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났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서울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이 전부였다. 내일 미선 씨 친구들이 모인다는데 같이 가볼까? 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420의 맛. 다음 날 저녁, 부부는 이군의 분짜 하노이 식당에서 미선과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다. 5명이 한인 시니어들이 둥근 테이블에 모여 있었다. 분짜는 꼭 먹어봐야 해요. 숯불에 구운 돼지고기를 새콤달콤한 소스에 찍어 먹는 건데 한 그릇에 5만 동, 2.5달러 밖에 안 해요. 미선이 주문을 도왔다. 음식이 나오자 영희의 눈이 커졌다. 신선한 허브, 바삭한 춘권, 향긋한 쌀국수. 이게 3,000원이라고요? 서울에서는 15,000원은 받겠는데. 저녁 식사비는 음료 포함 두 사람 합쳐 12만 동, 6달러이었다.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다른 식당을 탐방해요. 이번 주는 품위흥의 한 식당 가는 날이에요.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이었다. 여보, 베트남 음식이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정말 좋더라. 다음 주 요리 교실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준수는 안도했다. 아내가 적응하고 있었다. 건강이라는 시험.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준수는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식은땀이 흘렀다. 여보, 병원 가야겠어요. 영희는 당황했다. 미선에게 급히 전화했다. 패밀리 메디컬 프랙티스로 가세요. 국제병원이에요. 제가 지금 갈게요. 그랩카를 타고 15분. 병원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다. 한국어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의사는 미국에서 수련받은 심장 전문의였다. 경미한 협심증 증상입니다.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이 원인이에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사비와 진료비는 350만 동, 140달러.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준수는 깨달았다. 여보, 우리 국제의료보험 꼭 가입해야겠어요. 미선의 조언으로 그들은 월 200달러, 25만 원 위 국제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연간 최대 5만 달러까지 보장되는 플랜이었다. 이 나이에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보험료가 아깝게 느껴지겠지만 한 번 큰 병 걸리면 모든 저축이 날아가요. 영희는 매일 아침 준수와 함께 420 강변을 산책하기 시작했다. 아파트에서 강변까지 그랩바이크로 5분, 요금은 2만 동, 1달러이었다. 일상의 리듬. 석 달이 지나자 부부에게는 안정적인 루틴이 생겼다. 아침 6시 강변 산책 1시간. 길거리에서 파는 반미,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 한 개에 2만 동, 1달러. 오전 9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 준수는 의사의 권유로 주 3회 30분씩 수영했다. 오전 11시 근처 재래시장 방문.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구매. 일주일 장보기에 30만 동, 12달러이면 충분했다. 점심 집에서 요리하거나 로컬 식당. 쌀국수 한 그릇 5만 동. 꼼밥, 밥과 반찬 7만 동. 오후 3시 영희는 타오디엔의 베트남어 교실에 다녔다. 한 달 수강료 50만 동, 20달러. 준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 일주일에 3번은 외식, 4번은 집에서 요리. 외식비는 1인당 10만 물결표 20만 동, 4에서 8달러. 월 식비는 총 350달러, 약 44만 원 정도였다. 서울에서 부부가 월 80만 원을 쓰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새로운 열정. 어느 날 영희는 타오디엔의 한 카페에서 흥미로운 전단지를 발견했다. 한배 문화교류 프로그램, 한국어 자원봉사 교사 모집. 영희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은퇴 후 무료함을 느끼던 그녀에게 이것은 기회였다. 여보,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베트남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래요. 일주일에 2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무급이었지만 영희는 행복했다. 20대 베트남 청년들의 열정과 호기심이 그녀에게 활력을 주었다. 선생님,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요. 사랑의 불시착, 봤어요. 학생들은 영희를 코영희, 코영희, 영희 선생님 라고 불렀다. 그녀는 한국 문화도 소개했다. 김치 만들기, 한복 체험, K-팝 노래방의 밤. 준수도 변화했다. 미선의 소개로 그는 호치민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 매주 토요일 아침 회원들과 함께 420의 숨은 명소를 찾아다녔다. 이번 주는 일군 벤탄 시장 새벽 풍경 촬영이에요. 새벽 5시 그랩카를 타고 벤탄 시장으로. 교통비 7만 동, 3달러. 시장의 활기, 노점상들의 미소, 쌓여가는 열대과일. 준수의 카메라는 바쁘게 움직였다. 경제적 자유의 맛. 어느 토요일 저녁, 부부는 일군의 더 데크 420 레스토랑에 갔다. 420 강이 보이는 루프톱 바였다. 석양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보, 우리 서울에 있었으면 이런 곳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저녁 식사와 와인 한 병, 총 120만 동, 48달러. 서울이었다면 15만 원은 들었을 식사였다. 이제 매달 얼마나 쓰는지 정확히 알아요. 영희가 가계부를 펼쳤다. 월별 지출 내역 2025년 4월 기준. 아파트 월세 108만 원. 관리비 플러스 전기세 플러스 인터넷 14만 원. 식비, 외식 포함 44만 원. 교통비, 그랩 10만 원. 위료보험 25만 원. 여가, 문화생활 15만 원. 통신비, 핸드폰 0.8만 원. 기타, 이발. 생활용품 8만 원. 총 지출 약 225만 원. 준수의 국민연금 190만 원, 개인연금 60만 원으로 월 250만 원의 수입이 있었다. 매달 25만 원씩 저축이 가능했다. 서울에서는 매달 적자였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저축하면서 훨씬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준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이곳으로 오자고 용기 낸 거. 건강관리의 지혜. 6개월 후 준수는 정기 검진을 위해 패밀리 메디컬 프랙티스를 다시 찾았다. 협심증 증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운동과 식단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의사가 미소 지었다.
준수의 체중은 78kg에서 72kg으로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 베트남 음식이 건강에 좋아요. 기름기가 적고 채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걷고 움직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영희도 변했다. 만성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그녀는 수영을 시작한 후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다. 한국에서는 정형외과 주사 맞으러 다녔는데 여기서는 약도 안 먹어요. 부부는 매달 건강검진 비용으로 20만 동, 8달러씩 지출했다. 필요한 약은 베트남 약국에서 구매했는데 한국보다 30에서 40% 저렴했다. 미선은 더 나아가 중국 전통의학 TCM 클리닉에 다니며 침술 치료를 받았다. 한 번에 15만 동, 6달러인데 어깨 통증이 정말 좋아졌어요. 계절의 변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거의 매일 오후 소나기가 내렸다. 우기에는 집에만 있기 쉬운데 그러면 안 돼요. 우울해져요. 미선의 조언대로 부부는 실내 활동을 늘렸다. 1군의 빈콤센터 쇼핑몰은 현대식 시설로 영화관, 서점, 카페가 모여 있었다. 영화 한 편에 12만 동, 5달러이에요. 한국의 절반도 안 되네요.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들은 베트남 전쟁 박물관을 방문했다. 입장료 4만 동, 1.6달러. 무거운 역사였지만 베트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저녁에는 타오디엔의 푸드 스트리트를 걸었다. 비가 그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길거리에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저기 앉아볼까요? 그들도 비아호이 생맥주를 주문했다. 한 잔에 1만 동, 0.4달러. 옆 테이블에 베트남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을 걸었다. 코리아, 웰컴. 사이곤 굿, 예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은 통했다. 예상치 못한 로맨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선이 영희에게 소개팅을 제안했다. 우리 오빠 친구분인데 6개월 전에 호치민에 오셨대요. 부인을 3년 전에 여의고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미선 씨, 나 결혼했잖아요. 영희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니, 내 사람이서 더블 데이트 하자는 거예요. 준수 씨한테도 좋은 남자 친구 생기는 거잖아요. 강태수, 65세, 전직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 혼자 호치민에 정착했다. 첫 만남은 7군 품위흥의 한 식당에서였다. 제가 요리를 좀 해요. 이곳 재료로 한국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태수는 과묵했지만 따뜻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법을 알았다. 네 사람은 매주 일요일 브런치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때로는 타오디엔의 더 빌리지에서, 때로는 태수의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 훨씬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이고요. 네 사람이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하면 1인당 식비가 5만 동, 2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 유대감이었다. 위기와 극복. 그해 11월, 태풍이 호치민을 강타했다. 3일간 폭우가 이어졌고 많은 지역이 침수되었다. 여보, 1층 주차장이 물에 잠겼어요. 아파트는 무사했지만 시내 곳곳이 마비되었다. 그랩도 운행이 중단되었다.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음식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미선의 전화였다. 그들은 아파트 계단을 걸어 올라가 미선의 집에 도착했다. 이미 태수도 와 있었다. 이럴 때 서로 돕는 게 중요해요. 혼자였다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촛불을 켜고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안은 따뜻했다. 베트남에서의 삶이 항상 순탄한 건 아니에요. 태풍도 오고 때로는 정전도 되고 행정 처리도 복잡해요. 준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진짜 공동체의 힘을 느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몰랐는데 1년의 결산. 2025년 12월 호치민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부부는 사이공 강변의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후회 없어요. 영희가 물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준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다. 1년간의 총 지출 약 2,700만 원. 1년간의 총 수입 3천만 원. 순저축 300만 원. 서울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었다. 건강해졌어요. 체중도 줄고
혈압도 정상이고 친구도 생겼어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메일이 무료하지 않아요. 할 일이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리고 여보, 우리 다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영희가 수줍게 웃었다. 서울에서는 함께 있어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느라 대화가 없었다. 하지만 호치민에서는 매일 함께 산책하고 장을 보고 요리하고 새로운 것을 탐험했다. 새해에는 다낭이랑 하노이 여행 가요. 한 달 살기로. 좋아요. 베트남 국내 여행은 정말 저렴하잖아요. 다낭까지 비행기 편도 40만 동, 16달러, 한 달 숙박 500달러면 가능했다. 에필로그, 조언. 준수는 최근 한국에서 은퇴를 고민하는 후배에게 긴 편지를 썼다. 베트남 은퇴 생활.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째, 월 250만 원 정도의 안정적 수입이 있는 분. 연금이나 임대 수입 등. 둘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열린 마음을 가진 분. 베트남은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셋째, 건강관리에 적극적인 분. 국제의료보험은 필수입니다. 월 25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세요. 넷째, 고립되지 않고 커뮤니티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분. 혼자서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조언. 처음 3개월은 렌탈 집에서 지내며 동네를 탐색하세요. 2군 타오디엔이나 7군 푸미흥을 추천합니다. 로컬 시장과 외국인 마트를 모두 이용하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랩 앱 활용은 필수. 교통비를 월 10만 원 이내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국제 커뮤니티 모두에 참여하세요. 다양성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취미 생활에 투자하세요. 사진, 요리, 언어 학습 등. 월 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호치민에서의 삶은 저렴하지만 진짜 가치는 여유와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할 수 있는 것. 날씨가 좋으면 즉흥적으로 강변에 나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저녁에 친구들과 5달러짜리 맥주를 마시며 웃을 수 있는 것. 서울에서는 200만 원으로 쪼들렸지만 호치민에서는 250만 원으로 여유롭습니다. 숫자의 차이는 50만 원이지만 삶의 질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당신의 은퇴. 신중하게 준비하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60대는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날 밤, 준수와 영희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420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비텍스코 타워가 빛나고 있었다. 여보, 행복해요. 네, 정말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420의 따뜻한 밤바람이 그들을 감쌌다. 실용정보 요약. 월 예산, 1인 기준 편안한 은퇴 생활. 주거비, 110만 원, 월세 플러스 관리비. 식비, 44만 원. 위료보험, 25만 원. 교통비, 10만 원. 여가, 문화, 15만 원. 기타, 8만 원. 총, 약 212만 원. 부부 기준, 250에서 280만 원, 일부 비용 공유. 베트남 은퇴의 핵심은 적은 돈으로 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의료보험과 안정적 주거는 타협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입니다. 당신의 황혼도 420의 석양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